NFT를 리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NFT 콘텐츠 협회 이사장 김형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NFT를 리딩합니다. 아나운서 박윤미입니다. 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인데요. 네. 1992년에 탄생했던 첫 번째 문자 메시지 메리 크리스마스를 NFT에 새롭게 만들었는데 얼마에 낙찰된 줄 아세요? 아니요, 뭐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 얼마 낙찰됐으면 한 100만 원? 200만 원? 네, 아닙니다. 네. 지난 21일 날 10만 7천 유로, 우리 돈으로 1억 4,400만 원이 넘는 돈에 낙찰됐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 문구 하나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캐나다 사람이 이걸 손에 넣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30년이 지난 지금 그날의 문자가 특별하게 바뀐 것도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고가에 낙찰된 것은 그 시대의 그 특정한 그 공간에 대한 것을 아주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뜻일 것 같거든요.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NFT 시장을 훨씬 더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와 맞게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이렇게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가치는 계속 발전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열심히 해가지고 네. 30년 뒤에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썼던 이 장면이 이 1억 몇천만보다는 10억 몇천만 원에 좋습니다. 낙찰될 수 있도록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NFT 나우 시작합니다. NFT 플랫폼 베베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코카콜라 스노우글로브 NFT 컬렉션이 출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NFT는 북극곰 또 단독 콜라병, 네온 코카콜라 사인 콜라 4병을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일 8시에 출시되었습니다. 가격은 개당 29달러입니다. 아디다스 오리지널이 첫 NFT 드롭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드롭으로 5,924 이더리움 수익을 올렸습니다. 아디다스 측은 개당 0.2 이더리움에 2만 개의 NFT 민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신화사가 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시간 기준 24일 21시 중국 관영 매체 최초로 뉴스 디지털 컬렉션 NFT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NFT 컬렉션은 총 11장, 장당 10,000개가 한정 발행될 예정인데 모든 NFT를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게임사 컴투스 그룹이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아티스 컴퍼니의 경영권을 1,050억에 인수했습니다. 컴투스 그룹이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를 사업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부터 한 달, 이들이 그리는 큰 그림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수합병 전문펀드 모네타 자산운용이 NFT 마켓플레이스 출범식을 통해 한국 NFT 컨텐츠 협회, 또 부산 블록체인 산업협회, 부산 테크노파크 등 국내 대표적인 블록체인 및 NFT 관련 기관과 투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과 서울을 잇는 한국 블록체인 및 NFT, 또 메타버스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브랜드 중 하나죠. 코카콜라는 이번 스노우글로브 NFT 컬렉션 이전에도 지난 7월 국제 발달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스페셜 올림픽 인터내셔널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NFT를 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국제 우정의 날 기념이었는데 최종 낙찰가가 217.42더로 55만 달러, 약 6억 4,795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대단하네요. 이사장님? 네. 그게 못지않게 펩시도 설립 연도인 1893년 설립을 했으니까 네. 1893개를 발행했는데 상당히 인기를 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이것을 보면 NFT 마켓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그런 인기를 올렸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소비재 브랜드들의 마케팅 판촉 수단으로 NFT가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게 단순히 펩시콜라, 코카콜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어떤 유통업체들이 한 번쯤 NFT의 판촉 활동, 홍보 활동을 위한 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 또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이런 문제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이벤트성 홍보 활동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켓플레이스 베베에서 이 코카콜라뿐만 아니라 미키마우스, 겨울왕국, 엘사 등 NFT를 잇따라 출시한다고 하니까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중국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데 또 NFT를 발행하네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국제 뉴스보다는 대외 보도라는 개념을 중시하는 소위 네. 말하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국가의 이익을 중심으로 보도를 해 가는데 특히 이제 신화사라는 것은 전 세계 4대 통신사고 네. 실제로 신화사 사장이 거의 부장급, 즉 장관급 정도가 되는 높은 지위거든요. 그렇다면 국가기구 자체가 NFT를 후원한다, 지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신기하게 볼 수 있는 요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 MBC도 보도 영상을 NFT로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더 많은 언론사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제가 이제 MBC뿐만 아니라 연합뉴스에서도 NFT로 진출하려는 의향이 많고 네. 또 한계에 부딪힌 지방 언론들이 NFT 활용을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언론과 NFT 시장이 더욱더 같이 협업해가는 과정인 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컴투스 소식이 재미있는 게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컴투스는 이 모바일 게임 회사로 유명한데 이번에 블록체인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컴투스는 방금 말했다시피 모바일 게임 회사인데 선점하고자 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것이 거래소를 넘어서 금융으로 간다라면 실제로 앞으로 21세기의 연예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금융사 진출까지 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인수한 기업이 시청자의 사랑을 많이 받는 이정재와 정우성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 컴퍼니잖아요. 특히 이번에 이 이정재 씨는 오징어 게임으로 이 글로벌 스타가 됐으니까 그 가치가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회사는 안성기 선배도 계시고 네. 고아라 씨도 있고 네. 뭐 정말 이번에 대박친 이정재, 정우성 그렇죠. 물론이고 아주 쟁쟁한 분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위지윅이라고 하는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 위지윅은 원래는 특수 장치를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술 회사와 콘텐츠 회사가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그 잠재적 가치가 엄청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정재 씨 또 정우성 씨도 주주로 참여해서 이 컨텐츠 밸류 체인 확장을 통한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들의 NFT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에 인수합병 전문 펀드 기업 모네타가 마켓플레이스와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때 이사장님도 함께 하셨고 저도 그때 MC를 사회를 봤었는데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 NFT 콘텐츠 협회하고 부산 블록체인 산업협회, 부산 테크노파크 이와 같은 곳이 이제 블록체인과 NFT 관련 기관 그리고 투자자들을 함께 모여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요. 네. 이제 행사를 진행했던 모네타 그룹에 대한 관심도 훨씬 더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자리에서 투자사 모네타 자산운용의 박철국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모네타 네. 자산운용의 박철국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네타는 에디슨 모터스에서 350억 투자로 한국형 헤지펀드 수익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는 아주 대단한 회사입니다. 제가 몇 차례 뵙기는 했는데 네. 저는 뭐 모네타 자산운용을 몇 번 들었습니다만은 실제로 뭐 많은 시청자분께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회사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모네타 자산운용은요, 2018년도에 설립된 좀 중소규모 자산운용사인데요. 누적 수익률 한 1000% 이상을 좀 와. 상회하면서 업계에 최근에 좀 이름을 좀 알리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번에 이 NFT 마켓플레이스와 관련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 NFT에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으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보실 때 이 NFT의 시장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네. 좀 중소 운용사다 보니까 기존 대형 자산운용사에 비해서 좀 그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좀 신규 투자 시장 진출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좀 4, 5개월 전부터 좀 전략적으로 NFT 메타버스 시장이 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죠. 그쪽에 좀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좀 NFT 시장을 좀 다양한 분야로 좀 급속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NFT가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게임 업계나 미술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모네타 자산 운용이 뭐 예술 쪽에 대해서 그동안에 관심이 있었는지 왜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또 개인의 경험이나 회사의 정책 방향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좀 NFT 시장 자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가 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희가 볼 때는 NFT 시장이 좀 많이 형성될 때 우선적으로는 좀 마켓플레이스가 국내에도 활성화되면서 열릴 걸로 저희가 보고 최근에 먼저 이제 그 중에 한 2곳 정도에 저희가 지금 지분차익 방식으로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예술이라든가 게임 이쪽 엔터 쪽에 저희가 먼저 관심 갖는 거는 당연히 이제 이쪽 컨텐츠라든가 이쪽 시장을 지금 NFT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거기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NFT가 좀 자산 유동화 시장을 좀으로까지 확대될 걸로 좀 보고요. 그 관련된 좀 추가 자산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확보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그만큼 제가 듣기로는 이 예술 작품도 많이 가지고 네네. 계시다고 얘기 네. 들었습니다. 어떤 거 가지고 계시나요? 살짝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일단은 저희가 좀 실물 자산들을 좀 많이 확보하는 와중에 이제 네. 예술품 중에는 이제 뭐 박수근, 김한기, 뭐 이원하백 등 해가지고요. 네. 저희가 한 약 300여 점 정도를 일단은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미술관 같네요. 예술이나 이런 분야 외에 특별하게 어떤 그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살짝 기틈을 해주면 저희는 이제 현재 자산 유동화 시장까지 좀 NFT 시장이 확장될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좀 빠르게 좀 준비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파밀리온 자산 관리라고요. NPL하고 NFT를 좀 접목한 금융상품을 좀 만들어가지고 진출하려고 네. 하고 있고요. 그런 금상품이 좀 만들어지는 대로 저희가 좀 선보일 수 있도록. 그럼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면은 이 NFT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제 보면 다양한 마켓플레이스들이 지금 열려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중에서 본인들이 가장 좀 관심 있는 분야에 NFT에 좀 투자를 직접 하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좀 잘 모르거나 좀 불안할 경우에는 그렇죠. NFT 관련 펀드들이 출시되면 그때 좀 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해 나가면 좋은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박 대표를 또 1월 말에 또 해서 언제쯤 돈을 넣으면 되냐고 다시 물어볼 생각이거든요. 네. 그때 또 나와 주실 거죠? 네, 뭐 네. 약간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으면 네. 네. 조금 적극적으로 나와서 네.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잊지 않겠습니다. 네. NF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